동거에 대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동거 커플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님 그리고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동거라는 게 막상 나 동거할게 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한 번에 흔쾌히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자기 남자친구들이랑 동거를 한대요. 여자친구가 은근슬쩍 같이 살자고 뉘앙스를 풍기는데 전 아무리 그래도 동거 그것도 대놓고 동거는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여자친구는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시선도 너무 신경 쓰이고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친구랑 이렇게 동거를 하는 건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대학생들도 늘었지만 이제 여전히 동거는 결정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주변의 신경도 이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변 인식은 어떤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때 하는 거는 보통 시선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들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같이는 살아보는 게 필요하다고는 하셨거든요. 동거에 대해서 안 좋다는 의견보다는 좀 연애 대신에 동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선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동기 애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성 친구하고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뭐 결혼 전에 뭐 진지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로막 뭐 이런 느낌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고 가는 것 같아요. 동거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부분까지도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연에서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친구랑 그리고 남의 시선이 더 많이 신경 쓰이는 사람인데 그 남자친구의 입장 때문에 여자친구의 입장 때문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건 진짜 섣부른 선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 동거한 이후에 동거를 하는 상황일 때는 그래도 좀 얘기가 덜 나오는데 동거를 하다가 만약에 관계가 끝났을 경우에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의 동거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빨리 도니까 대학가 내에서 소문이 빨리 돌기도 하고 특히나 여자 쪽에 더 나쁜 쪽으로 소문이 도는 경우도 많고 손해보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싶어요. 막 사회 문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처녀막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한 얇은 근육막인데도 이제 과거에는 이걸로 이 여성이 순결했나 안 순결했나라고 섣불리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거를 문란한 삶으로 보는 아직 기성세대들이 많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그런 가족의 형태도 변화있고 그러면서 가치관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주변의 인식이 걱정된다는 게 주위 대학생들의 시선도 물론 있지만 이제 기성사회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 이유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동거 경험자 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동거 사실을 타인에게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주변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꽤 많네요. 93%면. 그러니까요. 거의 93% 대부분이 면? 공개를 하지 않는. 근데 사실 제 주위를 봐도 처음부터 공개를 하겠다 마음먹은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대학가 내에서 자취를 하는 동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서 알게 된 거지. 나 동거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별로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연애랑 비슷한 게 내가 먼저 야 나 동거해 아, 예를 들어서 음. 나 A랑 연애해 이러진 어. 않잖아요. 그냥 같이 있다가 너희 사겨? 약간 이러는데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인식도 인식이지만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동거 경험자의 약 45%는 배우자 역할 제약, 그리고 정부 서비스 이용 한계 등의 이유로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거도 주거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정욱님이 사실혼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도 되게 까다롭고 앞서 뭐 MC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지금 현재 동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 외부인으로 규정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 이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인데요. 저는 동거를 제도화시키면 기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혼란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거가 도피 수단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은 싫은데 그냥 동거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될 수 있는데, 물론 아까 주연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외부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건 정말 동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부가 좀 더 해결책이나 법안 등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그 정서상 이런 제도가 바로 도입이 되면은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결혼이라는 걸 보면은 약간 나를 위해서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와 부모님이 원해주신 직업을 선택하고 약간 맞아요. 사실 우스갯소리를 막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결혼식은 사실 내 잔치가 아니라 부모님 부모님 잔치다. 잔치고 부모님이 뿌린 축의금 걷어들이는 거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나랑 결혼하게 될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동거 커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결혼과 동거의 중간 단계인 팍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저도 이번에 자료 혹시 준비하면서 공부해 오셨나요? 네. 근데 이 팍스가 진짜 신기한 게, 팍스에 등록된 동거 커플은 자녀 양육은 물론이고 소득세 사회보장급여 등 법률혼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도네요. 사실 사실혼이라는 게 딱 뭔가 규정된다기보다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물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 혼인 어떤가? 관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수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딱 규정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식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지 이제 시선이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십 년 동안 동거만 해온 커플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는데 그 커플이 이러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정작 이 사람의 가장 이제 위중한 시기에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건가라는 게 좀 크게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제가 아까 질문이었던 앞서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가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동반자법, 뭐 반려인법, 뭐 이런 새로운 법을 좀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제정을 하려고. 근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고, 아까 팍스에서도 이혼율이 결과적으로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고, 근데 결혼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또 흔들리지 않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그런 같습니다. 걸 잘 조율해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 분위기에 맞는 법안이 생겨야 네,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형태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전동거,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 줄 생각 정리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동거는 해볼만 하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고 뭔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줄로 얘기하자면 혼전동거는 조심히 철저하게 조심히 철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동거라는 게 지금 제도도 정확히 없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는 에펠탑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에펠탑 효과라는 게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혁명이 끝나고 나서 에펠탑을 만들었는데 저게 뭐냐 그냥 흉물이다. 네, 흉물이다. 해골 뼈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0억 인구가 본 최고의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안 좋게 볼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꼭 좋은 인식이 생겨가지고 좀 창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동거라는 거를 마음 먹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거를 그냥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 저는 오늘 처음 나와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마음 아파 뭔가. 과연 3회차에 봐올 수 있을 그러세요. 것인가. 오늘 긴장도 많이 했고 이제 눈이 시뻘개진 채로 아주 불타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